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이천, 기흥, 화성, 그리고 평택을 이어서 얼마 전 용인 남사가 반도체 국가 산단으로 선정이 되었죠.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 부동산 중에 토지 가격 변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토지 1부에서는 삼성 반도체를 품은 평택고덕 신도시 주변 고동면 땅값의 오름 추세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평택고덕 신도시와 평택시 개발 계획 중 하나인 브레인시티 사이의 토지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브레인시티 개발 진행 중인 곳이고요. 여기가 삼성반도체입니다. 그럼 이 두 지역 사이에 있는 이곳 땅값이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고덕 신도시와 브레인시티 사이는 구도심지역으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과 녹지지역 그리고 주거지역의 토지 거래 금액의 평균 가격을 그래프화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반 상업지역을 보면은 2010년도에 434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2022년도에 약 1233만원의 거래가 되면서 우상향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상태이죠. 그 다음 자연녹지 지역은 2010년도 100만원, 2013년도에도 큰 변화가 없네요. 그리고 2022년도에 220만원.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은 12년 사이에 2.2배 정도 뛴 상태고,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네요. 2010년도에 274만원이었는데 2022년도 361만원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2010년도에 313만원, 그리고 2016년도는 많이 가격이 내려갔네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347만원.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큰 차이가 없네요. 그런데 준주거지역을 보면은 2010년도에 489만원의 평균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2016년도에는 약간 내림 추이를 보이다가 2022년도에 급격하게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평택시 전체는 10년 동안 토지 가격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동안 평택고덕 신도시 주변의 고동면과 구시가지의 토지 거래가 변동 추이를 살펴봤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평택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토지 거래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역인 일반 공업지역은 2010년도에 196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2013년도에는 50만원으로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2013년도에 거래가 된 공업지역들이 대체로 국어나 도로, 임야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였고, 다시 2016년도에는 229만원, 그리고 2019년, 21년도, 22년도에 298만원의 거래가 됐고, 2023년도는 올 4월까지 거래된 금액을 집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준공업지역은 2013년도에 129만원의 거래가 시작이 됐고 2019년도에 679만원으로 최고가를 찍고 있죠. 2019년도에는 주로 지목이 대인 땅이 거래가 많이 되어서 평균 금액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2021년도에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2022년 575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그래프의 추이를 보면 제가 1년 단위로 해서 평균을 낸 거잖아요. 그 1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지목이 대인 경우는 금액이 많이 높죠. 그리고 임야나 국어나 대에 비해서 금액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목이 많이 거래가 됐느냐에 따라서 평균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감안하고 그래프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보존관리지역은 2010년도에 3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가 2019년에 67만 원, 그리고 23년도에 85만 원의 거래가 되면서 12년 동안 가격이 오른 상태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2010년도에 55만 원의 거래가 되고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2019년도에 최고가인 267만 원, 1년도에 110만 원, 2023년도에 112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2010년도에 78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2019년도에 197만 원, 2023년도에 235만 원으로 금액이 올랐습니다. 녹지지역 살펴볼게요. 보존녹지지역은 2010년도에 39만 원의 거래가 됐다가 완만하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2022년도에 102만 원으로 약 2.6배 정도 뛰었네요. 생산 녹지지역은 2010년도에 89만 원의 거래가 됐고 2019년도까지 우상향을 그리다가 2021년 약간 내림추이를 보이고 2022년도에 208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2010년도 102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우상향을 보이다가 2019년도 약간 내림세를 보이고 다시 2022년도에 200만 원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경우는 오름 추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림지역 경우는 2010년도 30만 원이었던 금액이 2019년도에 172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평택고덕 신도시의 아파트가 들어선 때가 2019년도예요. 그 당시에 아파트 미분양 무덤이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미분양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많은 분들이 집을 사는 것보다는 토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토지를 많이 샀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평택고덕 신도시 주변 땅하고 그 주변 농림지역이 많은 고덕면 쪽하고 오른쪽에 구시가지가 있는 지역들의 토지 금액 변동 추이도 추이하고 평택고덕 신도시 전반적인 토지 금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2019년도 농림지역이 2010년도에 비해서 약 5.7 정도 상승한 상황인데 2019년도에 거래가 됐던 지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고덕면하고 현덕면 그리고 지제역, 안중 이쪽 지역의 농림지역들이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덕면이나 현덕면이나 지제역 이쪽들은 개발 요소가 있는 지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농림지역의 거래가 많았고 가격도 굉장히 상승한 현상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는 개발 호재와 위치 그리고 같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모양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토지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토지 임장을 여러 번 다녀오셔야 되고 주변도 읽어야 되고 그 주변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살펴본 후에 토지 투자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